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헨다는 거는 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을 하나, 둘 이렇게 세면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인데요. 먼저 제목을 봅시다. 시간적 배경은 밤이죠. 처음에는 아무 걱정 없이 별을 보면서 온갖 가지 상념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생각도 하고요. 자신이 동경하던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러다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중간에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잘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을 헤아리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면서 밤을 보내는 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별은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래서 별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들,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 그리워하는 것들, 또 순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고요. 또 별을 통해 떠올리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화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는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연까지가 가을밤에 별을 헤아려 봤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연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별을 보며 떠올린 것들입니다. 그리운 대상들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연과 아홉 번째 연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 울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들어가 보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죠. 별이 가득 떠 있는 하늘인데 이 하늘이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소중했던 추억을 떠올리게도 해주고, 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또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포괄하는 시적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은 현재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죠.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쓸쓸함의 정서를 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걱정 없이 그 가을 분위기에 듬뿍 젖어가지고 캄캄한 밤하늘에 별을 헤아리게 되죠. 자, 가슴속에 하나 둘 별을 새긴다라고 하는 거는,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을 떠올린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슴속에 새긴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별 얘기는 아니고요. 별을 헤아리다 보니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다 못 헤아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어, 금방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오면은 별을 더 못 헤아리겠죠.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만 밤입니까? 내일 또 별을 헤아릴 수가 있죠. 아직 내일 밤이 있잖아. 그리고 별을 헤아릴 밤이 나한테는 무한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죠. 희망적으로. 여기까지는 난 아직 젊고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려 봅시다.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죠. 마지막에 가서 가장 소중한 나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 동경,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본다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름다운 거겠죠. 추억 속의 이름들, 그리고 유년 시절 함께 보낸 이국의 소녀들. 이 소학교 때가 이제 유년 시절인데 북한도에서 보냈거든요. 중국 소녀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어울려 놀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들, 추억과 사랑과
그러나 이 아이들은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쓸쓸하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또한 쓸쓸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동경하는 세계, 귀엽고 사랑스러운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시, 좋아하는 시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지금 담뿍 담아서 별을 헤아려 봤으나 지금 이것들은 내 옆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너무나 멀다. 아스리는 까마득하다는 뜻입니다. 별이 까마득하게 멀듯이. 그래서 자, 멀리 멀듯이 멀리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것들은 아름답지만 지금 현재 내 옆에 없어.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왔을 때 현재는 소중한 것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과거의 아름다운 세계가 이상적인 세계라면 그것을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지금 현실은 그것과 거리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별이라고 하는 게 아름답지만 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별의 그런 속성으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도 멀리 북간도에 계시죠.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은 별이 아스리 멀듯이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도치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지금 우리는 현재 별을 보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다가 그것과의 거리감을 확인하게 되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주로 과거의 상황과 관련이 있죠. 이제 현재의 상황으로 가봅시다. 사랑하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 이것들이 그립습니다. 무엇이 그립겠어요? 지금 말한 것들이 모두 그립죠. 그래서 자신이 지향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리워. 그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별빛과 함께 이것들을 떠올려 봤죠. 그래서 내 이름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중한 대상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자를 써보고 나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흙으로 덮어버려. 나를 생각하면서 성찰해보니 나는 아름답지 못해. 그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옆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한 존재입니다. 부끄러운 존재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여기 부끄럽다는 표현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 상황인데요. 밤을 새워 오는 벌레가 원래 별을 헤아리는 시간은 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인데 처음에는 걱정 없이 생각에 잠겼으나 자기를 돌아본 순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고요. 겨울과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봄이 긍정적 시간이라면 겨울과 의미가 상통하는 밤은 부정적 시간이 되겠죠. 바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벌레가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해서 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벌레가 울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화자 자신의 감정이 벌레한테 이입돼서 나타나는 거겠죠. 벌레가 이야기를 하는지 웃는지 노래를 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화자는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에 이 밤에 울고 있는 저 벌레도 부끄러워서 우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밤을 새워 울고 있는 벌레의 모습은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식민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걱정 없이 별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것들은 지금 내 옆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이것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현실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 소중한 대상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 소중한 대상들을 지켜주면서 멀리
멀리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화자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라고는 표현이 나오면 시상이 전환된다고 봐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 이 겨울이 지나고 지금은 가을인데 가을 이후에 닥치는 시련의 계절 겨울도 지나고 나서 암담한 현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의 별에 나의 조국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지향하는 세계에 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찬 시간이 오게 되는 겨울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라는 기대감과 아울러 화자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것들이 묻혀있는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무덤이 죽음과 절망을 의미한다면 잔디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돋아나는 생명은 부활과 재생을 의미한다. 무덤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죽음 속에서 새로운 풀들이 돋아나듯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은 내 무덤일 거 아니야. 내 무덤 위에도 나중에는 이런 새로운 생명들이 돋아날 것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 설마 자연사에서 묻혔을 때 그 속에서 자랑스러운 어떤 것들이 생성될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겠죠? 자, 현실, 자랑스럽지 못한 나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자기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죽게 된다면 그랬을 때 내 무덤 위에는 풀이 무성할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가 그 위에서 피어오를 것입니다. 나는 그 무성한 풀의 거림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희생 모티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랑처럼 풀이 무성하다는 거는 풀이 자랑스럽다는 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랑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내 죽음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결국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그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작품은 현재 그리고 과거 다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귀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자기 성찰에 도달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고요. 시간은 금방 얘기를 했듯이 현재, 과거, 현재, 다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산문적 리듬, 어머니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 그림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운율의 변화를 주고 있다. 자, 오늘 이 작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